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를 보면은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하와이 가서 홍 전 시장이 쉬지 않았어요. SNS 정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정치를 하러 하와이 가신 거지.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정치만 안 했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공간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 이준석 후보가 맞상대였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하와이로 출국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뉴스에서 저도 출연해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정계복귀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제 유영아 이제 의원이 맞받은 건데 이게 저는 당권의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걸로 보았다. 지방선거 전에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우 의원님, 이거 정당 해산 청구 있을까요? 저희는 생각하지 않은 걸 미리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국힘이 이 대선에서 지면서 난파선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난파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역시 저력 있는 정당답게 이렇게 쫓아왔는데 홍준표 전 당대표는 보면은 그렇게 되면 난파선인 거를 알고 난파선에서 미리 뛰어내린 거죠. 저 멀리 하와이에 계신 분이 있죠. 그분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다.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다 불태우고 그 재를 거름 삼아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판단은 좀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윤경호 의원님. 숲이 병들긴 했는데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그리고 또 불태워야 된다. 방치하면은 전체가 병든다라고 약간 좀 다른 진단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전부 다 불태우는 용기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선거구제라는 거 때문에도 양당 구조가 더 공고화돼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양당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공한 전례 또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거구제와 연결된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양당제는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또 결선 투표라도 뭐 도입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기존의 두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 최수영 의원이 용감하게 얘기하셨는데 화전민 같이 전부 다 불태워야 된다.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적 자산, 그다음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자산, 당장 내년 6월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열혈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당을 뛰쳐나간다. 멋있게는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이나 뭐 지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허허벌판해서 완전히 맨 땅에 박치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아이고 잘못됐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에 박근혜라는 선거의 여왕을 내세워가지고 텐트 쳐서 돌파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끌어와서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그에게 전권을 줘서 뭔가 바꿔본 적도 있었죠. 이런 것들 여러 번 과거에 해봤어요. 네. 또 홍준표 같은 뭐 그 전에 했던 분이 잠시 하와이 가가지고 뭐 얼굴에 분 좀 칠하고 와서 또 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요. 선출직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번 선거가 싹 쓸어내는 쓰나미다라는 말에 본인들이 그걸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나는 이 시대가 나를 외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줘야 네. 그래야 환골탈태가 저는 되는 거지. 그걸 아까 불싹 싸지르는 거 그것만으로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잠깐 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 화면 한쪽에 요만하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저 모습이 지금 보이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저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죠.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들고 지금 경호에서도 상당히 좀 주시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오늘 오전에 이 현충원 참배가 있기 때문에 현충원 참배를 좀 움직이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저희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주에서 나오면 그 모습도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화전민처럼 다 태우는 게 그냥 용기 있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혹시 미국에서 다시 와서 뭘 해보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요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의 이 글에 대해서 유영아 의원이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낮추고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더는 남의 당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볼까요? 네. 홍준표 시장 당신은 당원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당에 당신이 끼어들 틈은 1도 없다. 제발 관심을 끄고 하와이에서 좋아하는 골프에 좀 집중을 하시라. 당신이 없기에 우린 병든 나무도 없고 혹여 있더라도 알아서 솎아낼 테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굉장히 단호하게 받아쳤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 갈등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초전이죠. 네. 벌써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를 보면은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하와이 가서 홍 전 시장이 쉬지 않았어요. SNS 정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정치를 하러 하와이 가신 거지.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정치만 안 했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공간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 이준석 후보가 맞상대였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하와이로 출국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뉴스에서 저도 출연해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정계복귀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제 유영아 이제 의원이 맞받은 건데 이게 저는 당권의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분도 가치도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놓고 보면은 말꼬리 잡기 아닙니까? 유치하기 좀 짝이었게 당신은 말할 자격도 없어. 우리 해당에 한 사람이잖아. 지금 당원도 아니잖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제 얘기들인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초적이고 표피적인 접근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표 분석부터 지역, 계층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 비해서 어디가 이탈했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 패배의 원인은 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어디까지 미비했는지 정교해야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지 지금 물론 그런 말은 있어요. 그 당권 싸움보다 당의 전체적인 큰 틀의 당 싸움보다 네. 개파 싸움이 더 무섭다는 그런 얘기가 속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공당이고 제1야당 아닙니까? 지금 107석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일종의 리빌딩과 그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게 그냥 주방장 바꾸고 뭐 사장 바꾸고 간판 바꾸는 신장개업 통해서 다시 국민에게 접근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서부터 재건의 시작은 출발한다. 이것은 분명한데 지금 너무 말초적 지엽적인 것으로 서로 말꼬리 잡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영아 의원이 얘기한 거,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도 좀 유영아 의원이 받아치는 것도 이게 좀 말초적으로 말꼬리 잡기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면서 슬쩍 여의도 연구원에 숙제도 하나 주셨어요. 여의도 연구원 이걸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유영아 의원의 이 글에 홍준표 시장이 또 받아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건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걸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건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 당신들이 사욕에 가득 찬 이익 집단으로 변절돼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요 직전 거 같이 볼까요? 요 직전 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걸로 보았다. 지방선거 전에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 의원님. 이거 정당 해산 청구 있을까요? 저희는 생각하지 않은 걸 미리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국힘이 이 대선에서 치면서 난파선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난파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역시 저력 있는 정당답게 이렇게 쫓아왔는데 홍준표 전 당대표는 보면은 그렇게 되면 난파선인 거를 알고 난파선에서 미리 뛰어내린 거죠. 그 난파선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난파선이 고친다고 난파선이 완벽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리빌딩도 중요한데 새롭게 배를 건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에 졌을 때는 당원들이 젖 잘 싸라고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를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보지만 당원들이 거기에 대한 힘을 보태줄 건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부적인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바로 대선 패배가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다시 재도전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